와, 이게 100바트라고? 와, 5kg에 100바트. 근데 이거 좀 썩은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사봐야겠다. 이거는 못 참지. 와, 미쳤다 미쳤다. 무조건 사야지 이거. 숙소 왔습니다.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오늘도 망고스틴 먹방을 하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게 100바트면 4,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5kg. 와, 너무 좋다. 진짜 여기 살고 싶다. 태국 짱짱. 근데 여기서 그 잘 골라야 되는 게 좀 작거나 딱딱하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알이 굵은 것들을 골라야 되고,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당연히 여기 꼬다리를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꼬다리를 열고 이 꼬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까는 줄 알았는데 반대편에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방법을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이게 살짝 움푹 몰랑몰랑한 게 있어요.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게 맛있는 거다. 자, 어쨌건 이거 먹으면서 오늘은 무슨 얘기 할까 하다가 좀 더 가까이 놔두고 집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 직장인들 선배들이 항상 저한테 청약하고,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청약 열심히 붙고 나중에 꼭 집을 마련을 해라, 집이 어쨌건 자산 상승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대부분 다 부동산의 나라기도 하고 집이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 집이라는 개념이 왠지 그게 뭐라 해야 되나, 일반 사람들이랑 좀 다르게 너무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게 좀 싫었어요. 물론 집을 사고 나서 나중에 또 갈아타고 이렇게 상급지로 옮기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이제 원룸 위주로 오피스텔이랑 원룸이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살고 있었는데, 물론 결혼을 하고 뭐 배우자가 있으면 집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뭐 전세로 구하던 아니면 뭐 대출을 껴서 자가로 사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집을 내가 마련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돈이 있다 하더라도 막 그렇게 목숨 걸고 막 어디에 뭐 좋은 데에다가 부동산을 노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약간은 별로 그렇게 막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가봐야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집이 있으면 제일 좋죠. 그리고 또 집값이 많이 상승을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재테크가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행을 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집에 대한 개념이, 이게 계속 제가 집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1년이나 2년 단위로 이사를 막 다니니까 또 새로운 동네를 알게 되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한 입 일단 먹겠습니다. 이건 좀 실패인데, 좀 딱딱하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내가 집을 사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다,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누구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바보 같은 생각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보세요, 저는 이제 직장도 딱 그만뒀어요. 가장 일을 한창 많이 해야 되는 시기에 30대 후반 이제 40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잖아요. 또 새롭게 도전을 하는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년에는 진짜 해외에서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짐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뭐 고향이 있으면 고향에서 제가 뭐 부모님 집에 짐을 놔둬도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제가 그렇게 막 민폐를 끼치고 이런 거는 좀 싫어해서 거의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지방이나 좀 허름한데 창고용으로 그냥 작은 원룸 하나 계약을 해서 거기다가 짐을 다 때려 박고, 한 달에 뭐 월세는 한 20만 원 이렇게 나가겠죠 아마. 그러고 나서 속세와 인연을 끊고 해외로 한번 나가서 동남아 쪽에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 한 6개월 최소, 길면은 한 1년 정도 뭐 세계 여행을 떠나도 되고, 아니면 한 나라에 정착을 해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는 지금 이제 구속받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꼬다리를 깠는데도 꼬다리 쪽이 더 이게 까기가 편한 것 같은데, 이쪽이 반대편이 더 좋다고? 어떻게 까야 되는 거냐? 요건 느낌이 좀 좋은데, 이번에는 이게 살짝 누르니까 팍 들어가네. 자, 이렇게 열어볼까?
자, 열렸습니다. 마늘 나왔습니다. 마늘. 매너. 근데 또 우리가 여행을 이렇게 좀 짧게 다녀오는 거랑 또 해외에서 직접 살아보는 거랑은 완전히 체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무섭기도 하고 만약에 뭐 한식이 그리워질 때도 있겠죠. 그리고 이 한국에서 살다가 어차피 어디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 인터넷이나 뭐 각종 인프라,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걸 감수하더라도 과연 살아볼 만한가? 그런 생각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개월 정도 제가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블로그만 하면서 유튜브 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약간 더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좀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영어를 또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더 느낀 거는 이게 생존 영어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집에서 계속 영어를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이게 실력이 늘지 않다 보니까 진짜 아예 각오를 하고 다른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으면 뭐든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내가 정말 필요로 해서 이게 진짜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계속 하는 거지.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걸 억지로 하려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인지라 계속 하기가 어렵네. 근데 이것도 온전한 그게 아니다. 역시 상태는 전부 다 크기가 좀 작은 게 많아서 엄청 맛있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가성비니까 4,000원에 5kg 말도 안 되죠. 근데 뭐 대부분은 뭐 30세대, 40세대도 마찬가지고 집을 한 채라도 보유하고 있는 뭐 신혼부부나 결혼하신 분들 또는 혼자 있는 분들 결국은 대부분은 다 자산이 이제 부동산이 상승을 했잖아요. 거의 그렇게 이득을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뭐 주거용으로 한 채 있는다 하면 뭐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뭐 크게 그나마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요거는 좀 튼실하구만. 그리고 또 제가 옛날에 경주에서 살았을 때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23평에서 살았는데 소박 가게 뭐 30평 이상 화장실 3개 이런 거 말고 그냥 작은 나 혼자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나중에 있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 보니까 뭐 좀 깔끔한 데는 오피스텔형인데도 아파트식으로 좀 잘 나온 데 있잖아요. 둘이서 살기에 딱 좋은데 아니면 혼자 있는 데에도 충분히 넓은데 한 15평? 그 정도만 해도 거의 뭐 호사 생활을 누리는 거죠. 와, 달아. 그래서 나중에 최종 목표는 물론 집을 사는 거지만 한동안은 집에 저는 그렇게 욕심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먹으면 문제는 벌레가 좀 꼬이는데 잘 밀봉해서 나중에 쓰레기 어디 갖다 버려야겠다. 이번에는 한 입에 전부 다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좀 잘 나왔다. 이거 어디 망고스틴 협찬 안 들어오나? 이제 우리나라에 망고스틴 없으니까 협찬이 들어올 리가 있나? 망고도 맛있긴 한데 저는 그다지 망고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그리고 망고 스티키 라이스 그 쌀이랑 같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진짜 극혐했는데 먹어보니까 또 먹을만 하더라고요. 와, 여러분 제가 오늘 발 마사지 방콕 태국 와서 처음으로 안 받았거든요. 파타야가 마사지 하는데 다 그 여자애들이 약간 호객행위가 너무 심해가지고 뻘쭘해서 안 들어갔는데 가격이 싸긴 싸요. 1시간에 발 마사지 200바트고 그거 할 바에는 이 망고스틴 2묶음 삽니다. 10kg 200바트 미쳤어. 그걸로 싸먹지. 내일도 하루 더 파타야에 머무니까 망고스틴 트럭 찾아가지고 떠서 먹어야겠다. 와 이걸로 진짜 배 채우겠다. 너무 작은 거는 이건 아예 까는 게 힘들어. 좀 작은 거. 그래서 무조건 큰 걸로 샀어요. 큰 걸로. 요거 좀 크네. 그리고 파타야에는 막 제가 영상을 좀 찍긴 찍었는데 뭐 길거리에서 찍은 영상이나 이런 거는 약간 19금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올리진 않겠습니다. 이거 뭐 포스팅할 수도 없고 약간 민망한 것들이 많아서 항상 유튜브 정책을 준수를 해야죠.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나중에 다시 귀국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어디를 갑니다. 가서 또 한 2주 살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달은 제가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너무 정신없게 계속 여행 다니고 저녁에는 이제 씻고 밥 먹고 포스팅하고 영상 편집하고 이러면은 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간다. 약간 딱딱해도 먹어도 되겠지? 그래서 여행이란 것도 정말 평상시에 내가 어떤 걸 일을 열심히 하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휴식 개념으로 떠나는 건 좋은데 저처럼 약간 반 일하러 가는 정도? 이게 온전히 내 맘대로 놀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막 CPA 활동하려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그런 것들 하니까 이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어디 다녀야 되고 그런 것도 좀 피곤하고 그러면 모르겠다 그냥 편하게 쉬자 이러면 당시에는 좋은데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좀 슬퍼요. 사진이 많이 없거나
뭔가 내 체력을 완전히 소진하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 들면 약간 후회하는 그런 기분? 망고스틴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엄청 단 게 아니네.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주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생각을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 가지고 너무 욕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다고 지금 당장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어차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주시면 되고, 내일은 배 타고 이제 보니까 저기 바닷가를 가야 되더라고요. 파타야 앞에 있는 섬들은 물이 안 좋아서 어쩐지 수영하는 사람이 없고, 바닷가 가서 고프로 물에 한번 담궈보고, 이거 날아가면 안 되겠지? 방수되니까 실컷 오전에 수영하고, 수영 끝나면 점심 먹고, 오후에는 또 밀림 포스팅 해야지 뭐. 포스팅 끝나면 파타야는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아까 전에 워킹 스트리트도 갔다 왔는데 그냥 그래요. 괜히 민망하기만 하고, 웬만하면 숙소에서 쉬면서 그냥 하루 보내고 다시 방콕 가겠습니다. 이거 언제 다 먹냐? 시끌났다. 한 2시간 다 먹어도 못 먹겠는데? 그냥 내일 나눠 먹어야겠다. 트럭에서 싸게 살 때는 무조건 크게 사시고, 저는 영상 끄고 1시간 정도 더 먹다가 자겠습니다. 진짜 망고스틴 지겹게 먹는다. 하하, 감사합니다.